저 뒤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 같이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뒤쪽에 계신 분들 어차피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 계세요.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오늘은 비가 온다고 의자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 해서 의자 준비를 못했습니다. 손 빗기라고 태극기가 필요한 분들은 저쪽에 가서 받으세요.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자, 제가 일어나라 마지막에 하면은 세 번 힘껏 외쳐주십시오. 포항이여! 포항이여 자유 애국 투사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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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동의 애국연대 구국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원판의 국기를 향해 서주십시오. 국민이 되어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바람이 바라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왕성 대한사람 대한민국 그를 보전하세. 다음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인정하겠습니다. 일동 공격! 바로 다음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해주실 고성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희이 이 강단에 서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크리스찬들과 또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슬픔에서 좌절에서 기쁨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라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3, 4일 전부터 이 집회를 위해서 비가 오면은 제가 연사에서 이 종이 들고 외치는 것이 좀 불편해서 하나님
비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3, 4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그는 누구인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앙을 들었지만 그의 손에는 또 한 손에는 죽음과 파멸과 공포가 지배가 그 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을 지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재명을 지배자입니다. 지도자는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되고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아이와 슬픔과 기쁨 속에서 기쁨 속에 이끌어야 할 지도자라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파멸자예요. 우리 외국 시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외국 시민들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에게 속아서 다시는 이 나라 인민족 국권을 내어줄 수가 없고 이 나라 우리 삶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소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심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의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지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 그 마음에 그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기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목숨 죽기까지 살기까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함과 같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수고와 노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지원 일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외국 운동에 참여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 갚으시겠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외치고 또 외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이 날의 추운 겨울 속에서도 모이고 또 모여서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이 정권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셨사오니 이 타락되고 세속화된 교회가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전쟁을 이끄시고 계시며 교회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버리고 모든 죄에서 떠나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인 모든 죄의 종들 그 신령의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우리가 바로 서게 싸우니 주의 종들이 바라게 서게 싸우니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게 싸우니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죄악을 버리게 싸우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오해와 나역과 건덕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들 여기에 모이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윤석열 대통령 그가 반드시 복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대통령직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란 난동 이재명 구속하라면 구속하라. 세 번 힘껏 외쳐주십시오. 내란 난동 이재명을 구속하라. 자, 내란 난동 민주당을 해체하라면 세 번 해주십시오. 내란 난동 민주당을 해체하라.
예, 이번 순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저희 TBC 기자와 인터뷰하는 정말 똑똑한 우리 젊은 청년입니다. 노베드 크리틱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런 궂은 날씨에도 우리나라 지키겠다고 나와주신 모든 포항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우선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죠? 이것은 많은 시민들의 애환과 슬픔 그리고 기독교인분들, 교인분들의 기도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최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여러 지방을 돌면서 많은 시민분들의 눈빛을 보면 많은 걱정이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2025년 새해 초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우리 사회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특히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계몽령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전국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좌빨단체에서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어제 전한길 선생님께서도 도대체가 이것은 반민주주의적인 상황이다. 맞죠? 맞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인해서 집회의 자유를 갖고 헌법에 입각하여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고 외치는 것을 도대체 왜 막고 방해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민주당에 민주는 있는 것인지 대진열의 진보인지 아니면 빨갱이 주사파인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대진열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대놓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여러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씨 일가들은 2천만 국민들을 고난의 행군으로 굶어 죽이고 남북을 분단으로 이끌고 정보를 차단하고 자유를 막는 심지어는 지금의 부정선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맞죠? 최근에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를 하셨던 이영돈 PD님께서 유튜브 영상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안 보신 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선거에서 그런 기이한 득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지구가 탄생하고서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로또 1등을 당첨한 것보다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짜 국회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의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다.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가결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부정선거를 보고서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대통령 지켜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부정선거를 검증하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지금 이 순간 주사파 종북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이 현상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저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남은 인생을 걸고 하셨던 계엄령이었습니다. 계엄령 선포 초기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섰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 지지율 10%에서 지금은 절반가량인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저는 이 포항에 내려와서 볼 때 포항과 울산 민주노총이 굉장히 큰 입김을 내비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포항 시민 여러분들의 눈빛 한 번 한 번의 눈빛을 보고 악수를 하면서 아!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질 일이 없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북부아리변단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동규 선생님 그리고 이 모든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국외 결단을 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많은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놓여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가짜 국회를 해산합시다. 윤석열! 민주당을 해산하라!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포항을 좋은 날 좋은 미소로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노래 한곡 하시겠습니다. 멸공의 횃불. 멸공의 횃불 한 곡 부르고 계속 말씀 이어 듣겠습니다. 제가 공부 출신이라서 멸공의 횃불을 많이 안 불렀습니다. 근데 자주 듣다 보니까 멜로디는 알겠고 제가 또 시간을 재워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여러분들과 편하게 제가 느낀 바 지금까지 여기 먼 길 오면서 느꼈던 바
제가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조금 그래도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간 채우는 저의 사담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려고 이렇게 계속 연단에 올랐습니다. 요즘 많은 실망을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당연히 민주당에는 많은 실망을 하실 거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자기들이 대통령 지지율 50%까지 끌어올린 거 전혀 아니면서 이제 와서 국민들이 길바닥에서 주위에 벌벌 떨면서 올라가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거 콩고물 떨어지겠다, 나 다음 대선 후보 될 수 있겠다, 이런 하이에나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시고 우리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이라는 거를 제가 한남동 그 추운 날 아스팔트 위에서 벌벌 떨고 계시면서 몸다리 팔다리 상한 곳 한 곳도 없는 할머니께서 지키고 계신 거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알았습니다. 제발 우리 여당 같지도 않은 여당 여기 나오지도 않죠? 우리 학생들 특히 성균관대에서 대진년들이 방해할 때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황교안 총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성균관대 출신으로서 한마디 해야 한다고. 근데 JTBC, MBC는 또 미치광이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조사 결과를 보면 절대적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통계학자들이 이런 통계적으로 말도 안 되고 나올 수도 없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평생 동안 미치광이 또라이 이상한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황교안 총리님. 하지만 부방대를 결성하셔서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이 투표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증거들이 수십만 개 보여지고 있음에도 이 야당은 여소야대를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고발하고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선량한 시민들이 내란 선동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나라를 도둑질하는 내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금부치를 가져간다고 그게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그저 자신의 임기를 평안히 마치고 야당의 입맛에 조금씩 맞춰가면서 말도 안 되는 입법들을 조금씩 맞춰줬으면 임기를 마치고 편하게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와 김건희 여사님과 연금 받으면서 지지 받으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국의 결단, 자신의 임기를 건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건 결단입니다. 맞죠? 그런 분은 대한민국 역사에 제가 생각했을 땐 딱 세 분 계셨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정신을 갖고서 이 조선은 썩어버렸다. 신문제를 다 버린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갖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최선을 다해서 사회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인정을 받고 그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돌려받는다.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뿌리내리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집 안방에 초상화 2개가 걸려있습니다. 김정일, 김일성입니다. 맞죠? 젊은이들은 특히나 저같이 태어나면서부터 평화가 완성되었던
도저히 내가 북한에 이 공격을 당할 거라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그런 한반도에 유례없는 평화가 찾아온 저희 같은 세대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중국 공산당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이렇게 단상에도 오르고 제 목이 터져라 얘기하고 드디어 진정한 내 나라, 내 조국 애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공군으로 1년 반 동안 근무했으나 특별한 남북 관계에 갈등이 없었기에 딱히 제가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복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 1사단 GOP에서 항상 유서를 쓰고 실탄을 보급받고 38선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잠에 들고 맛있는 밥을 먹고 자녀들이 학교를 나가서 배우고 유학하고 할 때, 게임하고 할 때,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반납하여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어른들은 산업을 일구고 은퇴하신 분들은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역사를 실제로 보고 여야를 완곡하면서 여러 판단을 내리셨던 분들입니다. 절대 미치광이 구구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감히 극우다, 태극기 부대다, 전광훈이 주도하는 또라이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저보고도 언론에서, 특히 MBC에서 3번이나 단독 보도를 하는데 극우 유튜버랍니다. 극우 유튜버. 제가 JTBC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제가 무엇이라 얘기했느냐, 문재인 정권에서 가짜 평화 퍼주다가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고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까지 폭발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젊은이들까지 전부 다 깨달아가고 있는 기이한 세상입니다. 원래는 젊은이들, 특히 제가 신입생 때는요,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면서 안보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문재인이 잘할 것 같아서 뽑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때부터 시작하여 이태원 참사까지 전부 다 북한과 중국의 지령으로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의 어두운 면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남녀 갈등이 늘어나고 거기에 동조하여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하고 페미니스트를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자기를 불렀던 우리 그리운 서울시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그리운 박원 서울시장님 냄새 맡다가 지옥 가셨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어두운 뒷면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는 놈들이, JTBC, MBC 언론이라는 썩어빠진 놈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 대통령이 지금 저랑 인터뷰했던 그 JTBC 기자가 썼던 기사를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엄의 밤 동북구치소에서 이유 없이 빈방 만들라 지시한다. 그 기사 보셨죠?
예. 이유 없이 빈 방을 왜 만들라 그래? 뭐 숙소로 쓸라 그러나? 아니 뭐 국민의힘 답사가려고? 무슨 소리야? 대통령은 애초에 구의원을 잡아 가두고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국회로 군인들을 보낸 것은 그냥 거기로 시선을 돌리고 원 목표는 선거관리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평생 동안 검찰총장까지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외압들을 견뎌내고서 특히나 문재인은 검찰총장으로 앉혔다가 지손으로 파면시켰습니다. 뭐하는 놈입니까 이거? 자기 편일 때는 안 치고 조국 수사하니까 내쳐버린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을 대통령 만들어준 것도 민주당이에요. 걔네들이 똥볼을 찾는데 뭐야? 쟤네들이 앉혀놓고 내치는 게 뭐야? 말이 되나? 이거 좀 신기하네? 하고 뽑아준 것이고 평생 동안 검찰에서 수사만을 하면서 범죄와 싸워오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님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런 분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신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는지, 선관위 쟤네들은 도대체 왜 감사를 거부하는지, 왜 1200명에 달하는 부정채용을 시키면서 가족기업이요? 선관위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그런 기관이 가족기업이 말이 됩니까? 제가 아는 가족기업은 저 위에 있는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3대 세습 걔네들밖에 없는데 무슨 놈의 국가기관이 가족기관이라면서 불법 채용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심지어는 우리가 접근하지도 못하는 대통령 권한에서 열람할 수 있는 1급 비밀들까지 보셨던 대통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 해야 하고 언젠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남은 인생을 걸고서 개업을 하셨고 지금 이 선관위 가르텔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무지했던 시기는 이미 모두 지나갔습니다. 젊은이들마저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된 대한민국, 영남과 호남이 분열된, 의도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만듭시다. 더요? 예, 구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이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젊은 청년 노베디 크리틱은요, 그 뜻이 방랑하는 비판자입니다. 전 세계에 여행하는 유튜브에 꼭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겪고 또 비판하고 했는데 이제 어디 왔습니까? 한국 와서 이재명이 그리고 민주당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노베디 크리틱 저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초청 가수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가수 나오십시오. 예, 초청 가수는 외국 국민 가수 최우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 애국자님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제가 가수니까 일단 첫 한 곡 들려드리고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노래 주십시오.
자, 뭐가 사연이 좀 많았습니다. 예. 자, 아름다운 공사했습니다. 자, 마이크 좀 주세요. 자,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들, 박수 준비 됐습니까? 하늘은 파랗게, 다시!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느끼지 내 마음. 자, 나무리 들게, 하늘도 들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네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끼리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이.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느끼지 내 마음. 자, 우리 광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함성 기대. 우리는 기다리게,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포항에, 자랑스러운 포항에 살기를. 자, 포항! 자, 포항!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하얀 물결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인데, 그댈 맞춰준다.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니. 자, 같이 준비됐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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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제가 이재명 하면 구소 알겠죠? 이재명! 문재인! 정파! 오늘도 너를 만나러 가야지, 말해야지. 넌 말해.
자, 우리 포항 애국시민 여러분, 앵콜 맞습니까? 앵콜 소리가 안 나니까 앵콜이면 자, 서로 그러면 앵콜이면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박수하죠. 자, 대한민국 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번 연습하고 합니다. 자, 준비됐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십니다. 자, 노래 주십시오. 노래 좀 크게 올려주세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자, 한번더 올려주세요. 자, 우리 포항 애국 시민 여러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사회에 복귀한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서울을 응원합시다. 한 번 더 박수와 함성 질러! 자, 우리 포항 애국 시민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에 복귀하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끝까지 건강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자, 포항 시민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 질러! 아니 그 하나로 뭉쳤다. 저 안쪽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 애국자님들 만세! 박수 한번 해야 되겠네. 박수 한번 해야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애국 가수 최욱 가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항 시민 애국자님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났어요.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자,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준비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명의 저승사자. 이재명이 자다가도 U자 이름만 봐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유동규 대표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유동규.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신성환 목사님 주최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예. 주최를 여러 군데서 해 주셔야 방방곡곡 대한민국에서 들끓는 함성이 들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져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들의 준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만만치가 않냐면 이번에 한중 안 되는 북한 친북 용동 세력만 이 민주당을 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 잡아삼키려는 중국 세력이 여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상황이 닥쳤습니다. 얼마 전에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우리가 지켰다면 지금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미국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서 혹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강요와 대통령이 만나면서 정치적 해결을 볼 수 있는 기틀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기회가 많았을 텐데 이 부분이 놓쳐진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냐면 저 헌재에 대통령의 앞날을 맡겨야 된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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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대통령을 감금할 수 있는 게 지금 저 좌파들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적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아직까지도 방관하고 방치한다면 저 적들은 점점 더 자라나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사는 사이에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민주주의 외치는 게 민주당인데 그들이 외치는 민주는 인민민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민주는 자유민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자유민주입니까? 인민민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마시는 산소처럼 이 자유를, 이 평화를 늘 만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들이 도태하고 방탕할 때 평화가 지켜졌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강성하던 메소포타미아도 그 문명을 자랑하던 강성한 대국들도 제국들도 방탕한 생활과 위기를 이뤘을 때 다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정도 우리 선각자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깃틀 아래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잊고 우리가 그냥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나오게 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2025년에 이 거리에 나와서 자유를 외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걸 2008년도에 월스트리트에 예? 우리가 그 거대 금융사가 무너질지 리만이 무너질지 예측한 사람이 그 똑똑한 월스트리트에서도 아무도 예측 못하고 무너진 다음에나 알았다는 게 바로 리만 사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다음에 지진이 난 다음에야 우리가 무너졌구나, 전쟁이 났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미 우리는 끝난 겁니다. 빨리 징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빨리 막는다면 네덜란드에 조그만한 구멍이 났을 때 어린아이가 그 손을 넣어서 막지 않았다면 네덜란드는 물바다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구멍을 내가 손을 넣어서 막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늘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걸 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이재명 요번에 2심 재판 있죠? 2심 재판에 제가 이재명하고 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납니다. 재판 안에서. 이재명의 이제 변호사들이 있는데 콧물이 납니다. 네. 예, 이재명이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재판정에서. 재판정에서 원래 자빠져 자면 안 되는데 원래 이재명이 그 정도로 긴장이 풀려 있진 않았었어요. 재판 때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고 이재명 변호사들도 말 한마디 곤두세고 있었는데 요즘 재판정 가면 이재명은 자빠져 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을 열지 않습니다. 왜? 이재명은 두 가지 트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자신만만해 합니다. 왜? 첫 번째, 2심 재판에 이길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더라도 뭐를 준비했어요? 헌재가 있다 생각합니다. 헌법
예, 이게 자기가 위헌법률 신청을 해놨습니다. 위헌법률 신청해 놔가지고요. 이게 이제 2심에서 기각이 됐어요. 기각되면 어디로 가냐? 헌재로 갑니다. 그래서 40억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자기가 헌법소원을 통해 가지고 이 법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받으면 이재명 무죄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내드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를 좌파로 집어넣고 자기가 무죄를 받겠다 생각하는 게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근데 이재명의 계산대로 우리가 해주면 돼야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범죄자가 대통령 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애국자 대통령을 지금 우리 대통령 있죠? 정말 애국자입니다. 저는 이분을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대통령 되실 때 저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번에 계엄령을 하신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이분은 사실 저도 이제 권력을 좀 압니다. 왜냐면 이재명 옆에서 같이 권력을 맛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보통 권력을 잡으면요 타협을 합니다. 왜 타협을 하느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같은 센 권력들하고 나도 이 정도 힘이 있어, 자 우리 나하고 손 잡을래? 아니면 나랑 싸울래? 보통 이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관장이 돼서 갔을 때 노조위원장이 저한테 와요. 우리 노조하고 같이 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랑 싸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빈정거려요. 그럼 보통 이제 다 타협하고 갑니다. 대통령한테도 그런 타협의 시도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을 선택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골고다를 자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갔던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로 지금 감옥에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 위선자, 그 다음에 그 반역자 이완영의 제2 이완영들이 1905년에만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조선 후기에만 이완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머저리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반역자와 나라를 파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쥐와 삼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동조자들이, 방관자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방관자들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지금 옆에서 살인을 하고 있고, 누가 옆에서 젊은 여성을 추행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좌파 무리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는데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일상을 살 거야. 그리고 아유 극우주의자들, 아유 시끄러, 이렇게 생각하는 머저리들, 방관자들, 똑똑한 척하는 방관자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 처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방관자들 지옥에서도요, 지옥도 못 간답니다. 이 방관자들은. 이 방관자들 남이 잘못되든 잘되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이런 방관자들이야말로 이 나라에 지금 가장 큰 해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극우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여기에 모인 분들을 극우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강제로 지금 무법하게 헌법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을 법률에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법률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고 그냥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길거리에 나온 분들을 극우주의자라고 한다면, 헌법을 수호하려고 그러고 자유를 수호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극우주의자가 된다면,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극자의 나라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극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민이 극우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우주의자란 말입니까? 맞습니까? 지금 이 언론들이 왜 우리를 극우주의자로 몰아붙이느냐? 간단합니다. 이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들의 스케줄이 있어요. 얘들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아들아, 너한테는 다 계획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했는데, 이들한테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뭐냐면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 다음부터 뭐냐면 공안 정국으로 갈 겁니다. 경찰이 더 강압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막아서고 그 다음에 눈과 귀를 막을 겁니다. 지금 이들이 민주당에서 나온 게 뭐냐면요, 우파 유튜버들 대본을 다 뽑아놔가지고, 예, 그거를 저한테도 오늘 그게 왔어요. 우파 유튜버들이 누구가 친하고 누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 라인이 뭔지, 예,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언론을 다 장악을 했는데, 이 언론들이 2000년도에 김대중이 대통령일 때 언론사 사장 50명을 데리고 어딜 가요? 북한을 방문합니다. 언론사 사장을 데리고 왜 북한을 갑니까? 보통 북한 취재하려면 기자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언론사 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장들이 가서 뭐를 했겠습니까? 예, 이 사장들이 데리고 와서 이 언론사들이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일제히 들고 나서 박근혜 탄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 언론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마치 기정사실화시키고 전부 다 나서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만 올인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일깨우는데 유튜브가 없었으면 진실을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튜브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여러분, 이런 놈들이 자유와 민주를 이야기한다고요? 예, 이들은 자유를 억압할 사람들이고 자유를 말살할 사람들이고 국민의 삶을 파괴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국민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진 게 내 책임이다 합니까? 이재명이 한번이라도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좌파 중에서 사기를 쳐도 잘못했습니다 라는 놈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저 좌파놈들입니다. 저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막다른 물목에 왔습니다. 중국이 이제 시진핑도 제가 분석하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대만을 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나라 해군력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능력이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핵만 없지 나머지의 전력은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이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300km면 중국에 닿습니다. 단 300km만 가면 중국입니다. 서해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갖다가 친중화시키고 가지 않는 다음에 대만을 침공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번에 전력으로 그동안에 20여 년간 친중파를 만들어온 중국이 이 기회를 잡은 거고, 민노총 선봉대로 나서고요, 이 친북 좌파들하고 합세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비축살 20%가 중국으로 왔다 합니다. 중국이 쌀이 모자라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전쟁 준비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 뭐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분명히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친중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중국에다 팔아먹을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다가 중국이 훔쳐가고 싶은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5년엔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도 우리 기술을 뛰어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중국이. 왜? 다 훔쳐갔습니다. 그걸 방치한 게 누구냐면 민주당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간첩법을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중국놈들이 훔쳐가기 쉽게, 중국놈들이 훔쳐가면 간첩법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애들도 중국에다 기술을 팔아먹는 놈, 그놈 뭘로 심판해야 돼요? 간첩법으로 심판해야 되잖아요. 산업 스파이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 법이 없어서 직업안전법 위반밖에 안 됩니다. 예, 기술을 수천억짜리를 빼돌려서 팔아먹어도 직업안전법 위반밖에 안 돼요. 간첩법이 없어서. 이게 나라입니까? 기술로 먹고 살고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간첩법이 더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게 정부와 정치권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중국에 가서 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선거 아니어도 중국이니까. 지금 경찰도 중국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중국 경찰이 중국 공안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도적이 머슴인 척하고 우리 집에 곳간 지킨다고, 도적이 곳간 지킨다고 곳간 앞에 서 있는 꼴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까지도 모르면은요, 여러분 지휘라면 그 도둑놈 가려내서 당장 내쫓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면 그냥 방치해도 누군가 하겠지. 됩니까? 제가 진짜 이야기, 우리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유동규 TV 안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예,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륙이 기니까 버스로요, 예, 버스가 이게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한 2박 3일 걸립니다. 2박 3일 동안 이제 버스가 가는데 침대 버스예요. 그 침대 버스에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성을
남성 둘이서 탔는데 이 술 취한 남성이 그 여성을 성추행을 처음에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좀 소리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으니까 버스가 밤에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조용하죠. 다 자니까. 조용한데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면은 버스가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버스에 탄 사람은 그 상황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이 범인이 점점 대담해져서 무려 2박 3일 동안 3명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어느 휴게소에서 내렸을 때 연락을 받은 공안이 와서 그 범죄자를 체포했습니다. 그 사건이 중국에서 벌어졌는데 그 버스에 탔던 탑승객들한테 왜 가만히 있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 나서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나도 나서고 싶었는데 나 혼자 나섰다가 분변당할까봐 겁나서 안 나섰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만약에 이 버스가 대한민국이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너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지키자!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벼랑 끝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던 소도 다 도망가서 지킬 외양간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관하시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 만약에 무도하게 무법으로 탄핵을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자들이 뭘 할까요? 바로 이제 언론들이요 TFT 꾸리고 있어요. 뭐? 선거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선거 방송만 하고 다음 선거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여당은 누구냐, 야당은 누구냐, 이걸로 방송 다 채울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뒷전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몇몇 유튜브만 헌법재판소 판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길거리에 누가 나올 겁니까? 이래서 좌파들한테 지는 겁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한다면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총을 맡은 지금 서부지법 사태는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뽐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 그리고 싹 다 잡았어. 폭도로. 자, 그게 울분에 찬 국민이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이 폭도라면 광주는 총을 뺏어서 찬탈해서 군인들에게 쐈는데 그것이야말로 폭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광주는 뭡니까? 국가가 말하는 대로 잘 말 듣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집회를 해야지. 평화롭게 집회 안 했는데 집시법 위반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애국시민이고 열사고 뭐라고요? 유공자고
아버지와 일간 사람들은 폭도입니까? 우파 국민들은 폭도고 좌파가 하면 유공자입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이런 좌파들이 유공자가 되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방구 안에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 포항 시민 여러분, 더 이상 방구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더 이상 빨갱이들에게 그냥 방구 안에서는 저들이 하는 짓을 방구 안에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이 자기는 멋습니다고 그랬습니다. 국민들의 공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이 멋진 놈이 당선만 되고 나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따위 버리다버리 없는 도둑질하고, 야 주인이 너 왜 도둑질했어 했더니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다른 놈이 했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옆에 제 놈이 했습니다. 뒤집어 씌우고, 이따위 저놈은 기생충만도 못한 도둑놈을 머슴으로 계속 써도 되겠습니까? 좀 있으면 대통령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예.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이렇게밖에 안 모였어요? 대한민국의 대포항시가 어떤 곳입니까? 6.25를 맨몸으로 막아낸 곳입니다. 제 고향 외관이 바로 칠곡 외관이 낙동전투의 최전선이었고, 바로 옆에 영산강이가 영천강인가요? 형산강 전선이 바로 낙동강 같은 역할을 6.25 때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북한군 5군단을 지켜낸 곳이 바로 여기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공항을 뺏기면 바로 부산까지 함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맨몸으로 지켜낸 곳이 바로 이 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자경화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빨갱이가 하는 집 물건 사시겠습니까? 안 삽니다. 앞으로 시장에 가도 빨갱이 하는 짓들은 가지 마세요. 맞습니다. 좌파라면 이 포항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여러분들 똘똘 뭉칩시다. 뭉칩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불과 7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이 이곳에서 북한군 5군단을 맞아서 이 대한민국을 지킨 도시가 이 포항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구 안 하면 안 되겠죠. 절대 물러서서 안 됩니다.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러설 이유도 없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왜 좌파 빨갱이 놈들이 설치고 다니게, 게다가 민주당이 뭐합니까? 대놓고 주체사상 가르친 놈 마은혁을 지하조직, 인천연합 지하조직, 그 놈을 뭐를 냈습니까? 예? 헌법재판소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전통성을 지키는 것이, 수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그 재판 속에 빨갱이를 집어넣겠다는 발상을 하는 민주당이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민주당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민주당 우리 뽑아야 됩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재명 나가. 저는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잠깐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이재명, 예?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하다가 형수한테 쌍욕이라고, 형한테 쌍욕이라고 여기 돌아서면 제 고향이 포항입니다, 여러분. 자, 이재명 고향이 어디? 안동 아닙니다. 봉화입니다. 네. 자, 영양인지 봉화인지도 몰라요. 지 고향도 모르는 게 이재명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놈 고향을 여기 가면 여기라 그러고 저기 가면 저기라 그러고, 예? 이런 놈 지 아버지 직업도 많아. 여기 가면은 제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저쪽에 또 가면 또 뭐라 하면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저희 또 저쪽에 가면 또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노름꾼이어서, 예?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저쪽 동네 가면 또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남의 것을 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노름꾼이 남의 것 탐하지 않으면 노름을 왜 하려고? 맞습니다. 이런 놈 여기 가면 거짓말하고 저기 가면 거짓말하고 재판장에서도 수없이 거짓말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못된 놈,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는 걸 봐야 시원합니까? 아닙니다. 시원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꼴 안 보려면 이제 안 보려면 여러분들이 돌아서서도 우리라는 거를 나너가 아니라 우리가 뭉쳐야 되고, 여러분 하나하나는 힘이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뭉쳐야 사는 거고, 이제 다시 한번 낙동강전선을 펼칠 때가 온 겁니다. 만약에 언제가 무도하게 저 좌파들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으려고 한다면 다음 대선이 아니라 헌재를 박살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정선거의 온상, 부패의 온상, 선관위가, 가족회사 선관위 직원을 뽑는데 가족을 왜 뽑았냐 그랬더니 믿을만 해서 뽑았답니다. 네. 미쳤어. 이런 가족회사, 그 가족이 왜 믿을만 할까요? 비밀을 잘 지키겠죠. 이권관계니까. 그런 놈들한테 대한민국의 선거를 맡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놈들한테 선거를 맡겼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가족의 이권대로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도적에게 보물을 맡길 수 없듯이 우리의 주권인 선거, 그것을 부패한 조직에 맡길 수 없겠죠?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척결하지 않는 다음에 이 나라의 선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 언론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만일하나 탄핵시키고 그 짓을 강요한다면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막아내자. 대통령을 지키자. 윤석열을 석방하라. 여러분들 이제 SNS,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지인들을 동원해서
바른 소리를 알리고 메신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바로 유동규 여기서 이야기하면 끝나고 듣고 집에 가고 밥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유 오늘 기분도 그냥 그래 그러면서 소주 한잔 하는 게 끝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 아유 오늘 은혜 받았어 소주 한잔 해야지 이러면 안 돼. 뭐를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요. 내가 유동규가 되고 내가 윤석열이 돼야지. 그래서 전파가 돼야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에 많은 스피커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0명, 100명, 1000명에게 알린다면 금방 대한민국의 5천만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야기 듣고 가서 집에서 아이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나 우파라고 창피해서 말 못해. 그런다면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는 걸 기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포럼을 먼저 저들 좌파들한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로부터? 저 좌파놈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지킵시다. 지키자! 지키자. 지키자! 지키자.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잠깐만요. 자, 우리 유동규 대표님께서 가수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예, 노래 한 곡 들어봐야겠죠? 자,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아이 그 노래 시키려면 먼저 시켰어요. 이제 목 다 쉬었어요. 자, 아니 이 노래 몰라요. 네. 자, 잠깐만. 저 애국가 할게요. 저는 애국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를 걸어갈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유동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동규. 자, 우리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투사로서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들을 향해 힘껏 싸워달라고 큰 박수로 응원 바랍니다. 아이고 못하실 좀 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복벌TV. 여러분, 힘내라 대한민국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해방전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여러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 하느냐? 자, 롯데 시네마 내일부터 합니다. 오늘부터 합니다. 3월 6일까지. 그리고 메가박스 시외버스 터미널 2일부터 7일까지 합니다. 꼭 알아보시고 모두 시청 바랍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예, 힘내라 대한민국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윤홍규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이제 시간도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에 구호를 외치거나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실 우리 손숙희 황동의 애국연대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오늘 유동규 대표님은 목숨을 걸고 여기 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한영의 박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유동규 감사합니다. 이분은 지금 이재명 좌파로부터 목숨을 담보받지 못하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포항까지 왔는데, 이 무수히 포항에서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부끄러워 죽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일 때 우리나라 전체가 움직일 것이고 우리 보수 전체가 움직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인 되신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이 나라는 민생도 국정도 법치도 모두 무너진 너무도 비상식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장 발부 근한이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였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182석의 거대 야당인 좌파 정당이 차지하였고, 사법부인 법원은 우리 법 연구회의 좌파 판사들에 의해 편향된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수처도 모두 종북 세력에 의하여 점령되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손발을 묶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 대한민국의 몰락이며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 세력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종교와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일어납시다. 맞습니다. 정복 세력에 대하여 저항합시다. 좋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최후의 보류인 대통령을 지킵시다. 맞습니다. 지금은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입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그러했듯이, 우리 포항 장사 전투가 그러했듯이, 보수의 텃밭 정북에서 어린 학도병들이 죽음으로 지킨 이 나라를 공산화되는 것을 남의 일인 양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2030 청년들이 일어나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10대들이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계명령으로 계엄을 선포하시고 감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대통령 싸웁시다. 제가 다시 할게요. 하면 크게 외쳐주십시오. 다 함께 대통령을 싹봉하라! 선봉하라! 싹봉하라! 선봉하라! 싹봉하라! 선봉하라!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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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주사파가 대란의 주범입니다. 878건의 부정과 친인척 채용 비리의 온상인 선거지를 감사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카톡을 검열하는 나라, 탄핵 반대의 수백만 국민정을 방송하지 않는 나라, 자유재산의 반을 국가가 몰수할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한도 공산주의 체제이고 중국도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이룰 것이고 공산주의 지하에서 모든 자유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이 나라를, 우리 아들, 딸이 살 이 나라를 자유가 빼앗긴 나라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나라다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외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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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